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모닝입니다. 처음 모닝이 출시됐을 때는 조금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차량이었는데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눈썹이 치켜 올라간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아주 안팡진 모습으로 디자인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특히나 프론트 범퍼의 과감한 디자인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차량이죠. 모닝은 직렬 3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998cc고요. 최고 출력은 76마력입니다. 토크는 9.7 정도로 메이커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기어는 자동 4단이 매칭이 됩니다. 연비는 14.7에서 15.5까지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주행을 통해서 실연비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량 그레이드를 생각하면 당연히 수돈식 리프트가 합당한데요, 여성 오너가 많은 점을 감안을 해주신다면 에어리프트 하나, 이쪽에 하나만 달아주셔도 이 본닛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부탁드려 보고요. 전장은 3595mm, 휠베이스는 2400mm로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넉넉한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뒤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조금 역동적인 느낌 그래도 살아있고요. 경차이지만 상당히 멋스럽고 강해 보이는 휠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195, 45, 16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후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강인해 보이는 직선들이 잘 강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차라고 하면 조금은 약해 보이고 타서 여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요, 남성미를 과시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조금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선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타이어가 비교적 광폭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익스테리어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경쟁 차종과 비슷한 편이지만 위에가 조금 높게, 바닥이 조금 높게 나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바닥 아랫부분을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을 해놔서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트렁크는 경쟁 차량에 비해서 다소 좀 좁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닝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조금 단순해 보이는데요, 카니발이나 K3 그 밖에 기아자동차의 다른 라인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심플한 느낌이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잠그고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차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실내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느낌을 잘 전달을 해줍니다. 경쟁 차량인 스파크에 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중형 승용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측면 도어 패널도 디자인도 깔끔한 편이고 소재도 나쁘지 않습니다. 맵포켓은 조금 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에 큰 불편은 없었고요. 이렇게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한 점도 디자인 포인트에서 어떤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조금은 아쉽지만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시트는 당연히 수동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트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럼버 서포트가 수동으로라도 하나 갖춰져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점 언급을 드려봅니다. 페달은 지금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됩니다.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고요. 경쟁 차량인 스파크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 풋레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기도 크고, 지금 스파크를 제가 집에서 와이프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가끔 타보고 있는데요, 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마무리 커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이 카펫이 노출되어 있어서 여기에 먼지가 엄청 쌓이거든요. 그래서 세차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데, 그거에 비해서 모닝은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버가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는 차를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스위치가 좀 작습니다. 작은 듯 싶지만 기존의 현대 기아 차량들에서 하고 있는 형태, 운전석 왼쪽에 컨트롤들을 모아놓는 이 형태는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에어벤트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사용을 했을 때의 불편함도 없는 편입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안쪽에 멋스럽게 이렇게 스티치를 좀 밝은색 톤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글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경차의 핸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감과 편리함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안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경차에서 버튼 타입 뭐 좀 과한 옵션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편리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고 전통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깔끔하고 시인성이 좋은 그런 측면에서는 잘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운데 정보 표시창도 적지 않은 크기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컨트롤은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차에서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포테인먼트는 7인치 플로팅 타입의 모니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핫키가 잘 자리 잡고 있어서 보다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라든가 내지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정전 터치 방식으로 메뉴들이 다 아이콘으로 나와 있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공조장치는 모습이 조금 독특하게 생기긴 했는데요,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리한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크기는 굉장히 크고 적당한데 조작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공조장치는 지금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됩니다. 경차에서 이 정도 옵션이면 굉장히 호화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작동을 해보면 푸시 타입하고 로터리 타입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반응 속도도 괜찮고 온도 조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단으로 이 소지품을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컵홀더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컵홀더인데요, 푸시 타입 버튼을 여기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가이드가 생기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기는 게이트 타입이고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4단 자동 변속기인데 이런 게이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은 저는 뭐 조작하는데도 불편함도 없고 구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스티어링에 열선이 적용이 되고 좌우 시트에 2단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유용한 옵션이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타입이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컵홀더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 등받이 우측으로 이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쟁 차종인 스파크에서는 여기 탁탁탁 이렇게 딱딱 각도가 조절해서 고정이 되는데 지금 모닝에는 그 기능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석 수납함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요. 경차치고는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공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에 지금 보시면 실내등이 앞쪽에만 있고 중앙이나 뒤쪽이 없습니다. 썬루프를 선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앉으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 밤에 바닥 같은 데에 뭔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런 점을 조금 개선을 해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는 경쟁 차량의 스파크에 비해서 편안합니다. 확실히 편안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헤드룸은 조금 더 위쪽을 조금 더 파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뒷좌석 공간은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인이 탔을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레그룸이 많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물론 경차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감안하고 타셔야 되는 건 맞고요. 뒤에서 봤을 때 컵홀더 여기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느낌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차지만 옵션 사양이 좋고 기존의 중형의 레이아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 모닝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조금 단단한 느낌으로 탁 부담이 오다가 뒤쪽은 조금 부드럽게 쫓아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랑 이렇게 내려갈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른 점이 특징이고요. 제가 집에서 스파크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리뷰하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스파크랑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는 이렇게 가속 방지턱을 넘어보면
전 영역에서 고르게 좀 타이트한 느낌을 가져가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닝은 초반에는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들다가 이내 부드럽게 뒤가 따라오는, 뒤가 쫓아오는 그런 아주 독특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도 좀 유격이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느낌 받을 수가 있고요. 경차지만 나름 재미있는 핸들링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수준은 요 차 급에서 딱 맞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바닥 소음은 좀 배려가 잘 돼 있는 느낌인데 풍절음이라든가 앞쪽 윈드실드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는 맥퍼슨스트, 뒤쪽에는 토션빔의 전형적인 소형차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경쟁 차량인 스파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량을 선택하실 때 승차감에 포커스를 두신다면은 조금 탄탄하고 쫀득한 맛은 아무래도 쉐보레 스파크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우리나라 오너분들한테 익숙한 그 현대 기아차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은 기아자동차 모닝이 경차지만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자동 4단 미션은 글쎄요, 기어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기어 단수가 적다든가 엔진의 파워가 조금 낭비되는 그런 모습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소형차를 단연간 만들어 온 회사답게 적지 않은 노하우가 쌓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킥다운을 했을 때에도 각 단에서 비교적 고르게 잘 운행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크는 CVT 미션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소리에 비해서는 다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모닝은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4단 변속기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어 단수 간의 어떤 착착 감기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체결감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단수는 많지 않지만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0cc가 안 되고요. 지금 3기통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지만 마력도 뭐 나쁘지 않 76마력, 75마력 고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토크도 10에 가깝게 발휘를 하고 있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킥다운을 했을 때 이 RPM이 우웅하고 올라가는데요. 2500에서 3000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약간 부르르 떠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기어 단수는 높은데 기어비는 높은데 파워가 조금 못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간헐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차를 많이 타보고 좀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고요. 아마 일반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맥퍼슨 스트로크와 토션빔이면 보통 좀 중형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 답답한 느낌의 코너링을 보여줍니다. 뒤가 따로 노는, 앞뒤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기 쉬운데요. 역시 소형차에서는 적합한 세팅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매끈하게 잘 따라 돌고요. 통통 튀는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만 뒤쪽에 토션빔을 조금 부드럽게 세팅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질감을 좀 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른 경차, 뭐 레이라든가 아니면 스파크를 유지하고 있는 오너들을 옆에 태웠을 때 느낌은 확실히 모닝이 조금 부드럽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좀 부드럽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경차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고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시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90km 정도로 제가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90km 정속주행 때의 연비는 16.2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연비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3기통 1리터 엔진을 가지고 이 정도 운행을 해주면 저는 뭐 적절하게 전반적인 파워라든가 아니면은 연비 효율 같은 경우에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차를 생각을 하실 때 무조건 연비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네, 뭐 두 자리 수는 가볍게 넘고 20km대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배기량을 효율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경차를 접근하셔야지
경차니까 무조건 20km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연비에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시라면 경차보다는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아웃사이더 미러도 큼직하게 잘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 좋은 편에 속합니다. 실내 리뷰할 때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풋레스트가 굉장히 편안하고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쟁 차량인 스파크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확실하게 쓰기도 좋고 뭐 발도 편안하고 풋레스트에 있어서는 모닝이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통행 요금을 내고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은요, 네, 이 정도가 시속 100km입니다. 글쎄요, 상대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CVT 미션을 장착하고 있는 스파크 쪽이 조금 더 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두 차량을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체감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점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차라서 휠베이스가 지금 2m 4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는 휠베이스가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고속도로 직선 주행 시 그리고 약간의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안정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차라고 하면 뭐 옆에서 큰 차가 지나가면 차선이 바뀌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솔직히 뭐 너무 과거의 얘기고요. 의외로 탄탄한 승차감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감도 느껴질 정도로 이 채시 강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서스펜션 세팅이 저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지금 잠깐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초반에 응답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이나 반응이 좀 느리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레이아웃, 클러스터하고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패널,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나 이 배치가 상당히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요. 플로팅 패널이 선택이 돼 있고 내비게이션까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경차를 몰고 있다라는 느낌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휠베이스 덕분도 있고 셰시 강성이 조금 개선된 부분, 그리고 서스펜션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속도로에서의 운행 질감이라든가 안정감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데요. 이 정도면은 차가 좀 휘청휘청 할 정도로,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분을 느낄 때에도 차가 좀 단단하게 잘 잡아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감이 들기도 합니다. 진동이라든가 잡소리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약 4,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근데 실내의 어떤 내장재라든가 바닥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자가 조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잡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일부러 한번 눌러도 보고 만져봤는데요. 잡소리 이슈도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해치백 차량들의 특성상 테일게이트 쪽에서 잡소리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쪽도 아직까지는 잡소리도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행할 때 이 소리랑 느낌을 한번 전달 받아 보시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생략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썬루프를 제외하고 차량 가격이 1,580만원이라고 합니다. 1,580만원짜리 경차, 글쎄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준중형 차량 기본형을 구입할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반면에 확실히 옵션이 많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의 답답함이라든가 불편함, 특히 경차들은
옵션들이 많이 생략이 돼서 운전을 하거나 이 생활에서 활용할 때 좀 불편함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경차를 타고 있나 라고 하는 느낌이 크게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옵션이 많아서 운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차라서 써야 되고 경차라서 옵션이 많으면 안 되고, 이 공식은 과거의 공식이지, 경차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본인이 선호하는 옵션을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광폭 타이어가 채택이 돼 있어서 조금 바닥 소음이 조용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타이어 마찰음이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타이어를 조금 더 소프트한 걸로, 조용한 타이어로, 저저항 타이어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조용한 주행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정체가 심한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에는 평균 연비가 약 11.5에서 12km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경차치고는 연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쟁 차량인 스파크랑 비교를 해드린다면, 스파크는 다 좋은데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됐을 때 차체의 진동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게 핸들까지 진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어 노브를 드라이브에서 뉴트럴로 옮겨야 되는, 중립으로 옮겨야 되는 그 작업을 조금 해줘야 정차할 때마다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특히 저는 좀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한 편이라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정차 시에, 특히 이렇게 도심에서 정차 시에 진동을 말씀드린다면은 모닝이 스파크보다는 확실하게 좀 덜한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는 주니TV 같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겠죠. 그리고 운전에 자신감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조금 먹고요. 이렇게 도심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큰 차보다는 작은 차, 그리고 경차들이 다니기 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운전에 자신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주차 큰 차 하든 작은 차 하든 어차피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편하고 차이가 있을까라고 예전에는 그런 시선으로 좀 바라봤는데요. 지금 도심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작은 차가 이런 골목길을 다니거나 주차를 하거나, 특히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할 때는 인정합니다. 이제는 솔직히 편하고요. 상당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을 제외한다 그러면 경차가 정말 경쟁력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네요. 평상시에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와이프 차인 스파크를 타고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시간에 제가 운전해서, 운전 패턴이 바뀌진 않겠죠, 동일하게 운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보면 똑같이 제가 차선을 바꾸거나 똑같이 가감속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은요, 아무튼 비슷한 그 형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경차를 탔을 때는 확실히 뒤에서 라이트도 많이 비춰주시고 크락션도 많이 좀 울려주시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글쎄요, 저도 그러지 않는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개선돼야 할 자동차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벤츠를 운행을 할 때 뒤에서, 제 평상시에 운전 패턴으로 운행을 할 때 뒤에서 빵빵 소리를 듣거나 라이트를 저한테 상향을 비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집에서 운행하는 그 스파크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 경차 모닝을 운행을 하면 은근히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의외로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 도심 주행에서는 컴팩트한 차체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운전할 때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기아자동차의 모닝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